네, 반갑습니다. 재테크왕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3년 적립식 투자한 TQQQ 전량 매도한 이유에 관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TQ를 금요일이었나? 그때 최근에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전량했고요. 근데 이 매도한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근데 이 매도한 이유가 꼭 TQ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하실 때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TQ 매도하는 이유 관해서 볼 거고, 세 번째는 결론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즉 뭐냐면 예술의 정답이 없는 것처럼 주식 매도 역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증시 격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정답이 없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술이라는 거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술. 네이버 검색해서 이제 체크했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 3번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해서 예시로 보면 그의 운전 솜씨는 거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와, 니 진짜 예술적으로 잘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또 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도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비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매도는 아까 예술이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겠다. 맞죠? 자, 간단합니다. 내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와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비교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월등히 많다라고 하면 저는 그 주식을 아니면 투자하는 대상을 매도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여러 가지 호재 및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ETF나 이런 투자 대상을 내가 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맞죠? 이게 가장 좀 원초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사나 투자 대상의 성장성. 이것도 당연하죠. 성장 안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가 매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보면 또 세 번째는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돼 있냐. 만약에 내가 고평가돼 있으면 아무리 그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쉽사리 내가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조금 가격이 빠졌을 때 아니면 가격이 좀 눌러졌을 때 그때 내가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 대비 가격도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봐집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매수 이유일 것 같고 각 항목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굵직하게 보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한다. 그럼 우리 반대로 보면 매도 이유도 있겠다, 그쵸? 그럼 매도 이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도할 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악재 및 부정적인 뉴스. 즉 뭐냐면 내가 처음 매수한 호재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이유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 악재나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매도를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 기간이에요. 투자 기간. 저는 만약에 3년 시점, 이거는 제가 TQ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시점에서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꼭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량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중을 다시 맞추는다든지 3년 시점에서는 꼭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왜 3년 시점에 고민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3년 시점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적립식 효과가 굉장히 이 시점 이후부터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거 사실 거치로 굴러가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식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줘야 다시 적립식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3년 시점이 뭐 지났다고 하면 뭐 제가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 한 번씩 좀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드의 크기를 봅니다. 즉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만약에 진짜 좀 크다. 내한테 좀 의미 있는 자금이다 라고 하면 저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 시드가 적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지 뭐 두세 달밖에 안 됐다. 그럼 시드의 크기가 적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시드의 크기가 만약에 크다. 나한테 유의미한 크기다. 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봐서 조금 매도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그릇.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멘탈. 즉 뭐냐면 투자가 내 머릿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내가 이 투자한 것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각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투자의 그릇은 여기까지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좀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하긴 한데 투자로 희노애락을 느낀다면, 네, 희노애락을 느낀다면, 네, 그러면 뭐 저는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나면 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평상시에도 아니면 수익률이 나빠지게 되면 막 진짜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뭐 이런 감정이 굉장히 내가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투자 그릇도 딱 거기까지겠다 맞죠? 그리고 시드도 커졌을 법도 하고요. 만약에 이 희노애락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매도 시그널이지 않나 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정한 손절 구간이나 익절 구간이 왔다 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매도를 과감없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네, 좀 웃길 수 있는데 직감입니다. 직감. 제가 MBTI에서 그 N이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극강의 N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N은 그 N이 만점이라는 말은 직관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력하게 오는 그런 직감이 들면 저는 뭐 매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자, TQQQ를 매도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TQ를 매도할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왜 TQ를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던 인간이 왜 매도할 이유를 찾고 있었냐? 라고 보면, 자, 여러분들 제 TQ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최소 대선 1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10월에는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8월 초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요 이제 개념 때문에 시장이 이제 급락하게 되죠. 그치만 이 급락할 때 제가 빨리 칼같이 이제 커트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운 좋게 아래에서 이제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TQ나 뭐 나스닥이 내려갈 생각을 도저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안 내려가고 뭐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굳이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매도는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딱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잘못 잡히면 수익 났었던 거 이제 다 까먹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치만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는데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들겠습니까? 안 들죠. 네,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치만 최근에 이제 차트를 의미 있게 깨워버리면서 제가 이 매도를 전량했습니다. 자, 그래서 TQ 차트를 보면 사실 요때 이제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쯤 TQ를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매도한 거 다시 전량 현금으로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TQ 주가를 보니까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다가 제가 이거 70불이 그냥 익절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70불을 그 최근에 이제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고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목요일날 전량 매도를 했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TQ 같은 경우는 또 QQQ 차트를 좀 잘 봐줘야 되는데 QQQ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도 그렇고 저점도 그렇고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 안에서 놀아줘야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의미 있게 이렇게 하락을 한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조금 양봉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어, 이제 그 이후에 이게 꼭 상승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 리스크가 남았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되거나 아니면 뭐 페리스가 되거나 뭐 어떻게 되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쨌든 뭐 누가 되든 변동성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확률적으로 볼 때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도할 이유를 찾고 있었었는데 누가 한번 뺨 안 때려주나 하고 있었는데 네, 뺨을 한 대 탕 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던 부분인 거고,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결국 TQ를 봤었을 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이유와 그다음에 매도 이유, 요거 둘 중에 매도 이유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뭐 70불을 깼다라고 해서 제가 매도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TQ 매수 이유를 한번 보면 일단 아까 봤다시피 여러 가지 호재 및 긍정적인 뉴스의 부분에서는 뭐 AI 및 뭐 현재 기업 뭐 실적이 호실적이다, 실적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이제 매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성장성은 뭐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죠. 뭐 지금 아직 뭐 AI 요쪽이 요 테마가 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AI 테마가 살아있는 이상은 뭐 성장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리고 가치 대비 가격이 이제 저평가돼 있냐, 요거를 봤었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 뭐 적어놨죠. 저평가는 좀 에바다. 네, 저평가돼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뭐 누구나 개나 소나 국장은 떠나고 미국 주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누구나 다 미국 주식 할 때 일단 첫 번째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 미국 주식 자체로 지금이 고평가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 저는 고평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뭐 반박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네. 네, 저평가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적인 상승 봤었을 때. 그리고 이 상승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꺼지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올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뭐 1번이랑 2번은 매수 이유가 오케이인 것 같은데 3번 저평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봐지고요. 매수 이유 간에서는. 자, 그럼 TQ의 매도 이유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악재 및 부정적인 뉴스. 뭐 많이 있죠. 사실 기술주 뭐 AI 실적 논란 요것도 많이 있고, 지금 뭐 제일 크죠. 지금 당장 다가온 대선 리스크 있고, 그럼 그렇게 되면 변동성.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TQ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변동성이 크면 레버리지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내 자산이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기간 3년 시점에 리밸런싱 해야 되는데 뭐 제가 3년 정도 됐죠. 그쵸? 네, 딱 거의 뭐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요거는 리밸런싱 할 시점이 됐다. 그리고 CD의 크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투자의 그릇. 아까 멘탈적인 측면, 내 머릿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면, 맞죠? 투자가.
충분히 커졌어요. 근데 제 일상에서도 TQ가 이제 커졌고 제 TQ 계좌를 보여달라는 사람이 일단 뭐 많아졌어요. 네, 일반인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와이프가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 여러분들 와이프가 하루에 한 번씩 내 계좌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이거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계좌를 아내분이 사모님이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면서 그 수익률에 따라서 그 아내분의 기분이 업 앤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참 진짜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크죠. 제가 봤을 때는 요 4번의 이유가 이제 제일 큽니다. 네, 와이프가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본다. 그래서 수익 잘 나면 반찬이 좋아지고 수익이 안 나면 오빠 조금 아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네, 요것만 봐도 사실 요 이유 하나만 있었어도 바로 매도해야 돼요. 전량 매도하고 계좌 삭제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뭐 다 왔죠. 사실 매도 이유가. 그리고 투자로 희로애락을 느낀다면 제가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일어났을 때 TQ 수익률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잠을 잘 깨게 되고요. 근데 일어나서 눈 떴는데 만약에 크게 하락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게 잠에서 확 깨게 됩니다. 어쨌든 출근 전에 잠에서 확 깨기 때문에 그건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쨌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한 손절이나 익절 구간 70불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감 네, 직감으로 매도 시그널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팔아라고 이제 제 안에 투자적인 자아가 시키더라고요. 매도해라. 지금이 매도 시그널이다. 물론 뭐 이거는 뭐 제 감이니까. 네. 뭐 어쨌든 요런 이유를 봤었을 때 뭐 매도해야 될 이유가 뭐 훨씬 많았죠. 매수 이유보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한다? 전량 매도하는 거죠. 네, 매도해갖고 지금 뭐 원화평가 금액이 5,445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사실 이거 6천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조금 하락한 다음에 매도했으니까 그거인데 그래도 제가 3,400만 원 넣고 뭐 요 정도 2천만 원 이상 뭐 수익 낸 거면 일단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지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수 이유랑 매도 이유랑 비교했을 때 매도 이유가 많다. 그러면 칼같이 이렇게 바로 이제 매도를 딱 해줍니다. 네, 매도를 해줘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뭐 대선 리스크, 투자 기간, 멘탈, 뭐 신법 등 매수 이유랑 매도 이유 비교했을 때 매도 이유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저는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선 종료 후 방향성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게 굉장히 사실 뭐 정석적이죠. 네. 지금 주식은 여러분들 이거 뭐 TQ뿐만 아니더라도 국내 주식 여러분들 뭐 반도체나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수익 많이 나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어느 정도는 뭐 반을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한다든지 그 대선 끝나고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 오히려 또 대선 이후에 하락한다고 하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금 확보하는 거는 이거는 뭐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 근데 TQ에서는 소나기가 아니고 완전히 뭐 폭우죠, 폭우. 네, 하락 비가 그 파란 장대 음봉이 이제 길기 때문에 걔네들은 폭우여서 폭우는 맞으면 당연히 안 되죠. 네, 소나기가 아니고 TQ에서는 폭우입니다. 폭우. 네, 그래서 이 소나기 폭우는 피하자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 1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또 현업에 지금까지도 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랑 저랑 이제 좀 밀접하다 보니까 투자하다가 이제 매도한다고 해서 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특히 뭐 20대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 손절하거나 아니면 손실 보고 이제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매도하면 좀 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제 내면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 투자에서는 오기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서 성장시킬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지. 내가 투자는 객기나 오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10년 투자해보니까, 와, 이거는 뭐, 진짜 내가 뭐 버티고 아니면 뭐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적절한 시점에서 수익 챙기고 또 적절한 시점에서는 그 손실을 커트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저가 지혜를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오기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 네 번째, 매달 TQ 투자는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빵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하락한다고 해서 뭐 마음이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뭐 지금 현금 확보한 게 크고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간다 하면 저가 매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훨씬 더 클 거고요. 반대로 지금 그대로 TQ가 들어가 있는 시점에서 하락하면서 1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쌓여있는 자산 까먹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적립시 효과도 많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 TQ 투자는 계속되고 TQ 관련된 영상은 제가 계속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유튜브 많이들 봤지만 특히 TQ 관련된 유튜브 많이 봤지만 저만큼 TQ에 진심이고 진짜 디테일하게 분석해갖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투자하는 유튜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꾸준히 올릴 겁니다. 꾸준히 올리고 지금 매도해서 현금 확보한 거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배짜리로 들어가든 아니면 뭐 SCH로 하든 뭐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든 어쨌든 고민해 갖고 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영상 어쨌든 TQ 제가 매도했다라는 거. 근데 매도한 이유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매도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TQ를 모아갈지 또 주기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TQ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도 꼭꼭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자산을 엄청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